네, 코스피가 6포인트 약세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오늘 소폭 매도인데요. 195억 원. 이걸 매도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7월 초중순부터 계속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들의 진위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투자정보센터 연구위원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의 성격. 사실 한 명은 아닐 텐데. 네,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형이다. 네. 아니면은 이 다이나믹한 액티브형이다. 논란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성격을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성격적인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좀 패시브형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입되는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는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그러니까 몇몇 업종이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사는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흐름이 미국, 유럽의 경제지표 호전, 거기에 이어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투기자금, 단기 성격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좀 긴 흐름에서의 자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지표 발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4년 평균 대비 괴리율,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은 이머징 지역이고요. 국가들로 보더라도 브릭스, 이머징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저평가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2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경기 흐름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성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성격은 현재로서는 약간 패시브, 그러니까 네. 소극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액티브한 거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네, 그렇죠. 섹터나 네. 기업에 투자하는 집중 투자라는 형태고, 거라고 볼 수 이 있겠죠. 패시브형은 인덱스를 그냥 추종하면서 네. 커버하는 방어적인, 그러니까 지수만 따라가겠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되겠고, 자,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왜 들어오느냐의 여부는 이 신흥국과 선진국의 격차. 네. 선진국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겠는데 알고 있죠. 예. 이 격차가 너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네.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옮겨놓는 네.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연속 순매수가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어지느냐의 여부인데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지금 현재 보자면은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펀더멘털 모멘텀, 여러 가지 펀더멘털 모멘텀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펀더멘털 변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지표라든지,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지표, 그리고 분기별로 발표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대비 국내 성장률 간의 갭,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양호한지를 글로벌 대비 보여주는 지표들을 외국인 매매 패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와 펀더멘털 모멘텀 간의 상관계수는 물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6 정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면은 정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0.6 정도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 월간, 그러니까 순매수 강도라든지 순매수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 월간
누적 순매수와 펀더멘털 변수 간의 괴리를 상관계수를 봤더니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라든지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률 갭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매 패턴의 경우는 글로벌 경기 트렌드,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주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매수 매도 전환 여부라든지 매수 강도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과 같이 글로벌 경기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률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회색이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파란색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 갭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3년 2, 4분기부터 2004년 3, 4분기 그리고 2009년 2, 4분기부터 2010년 1, 4분기 두 번의 사례입니다. 각각 두 번의 경우 각각 분기 평균 4.7조 그리고 2009년 당시에는 분기 평균 9.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코스피도 동기간 동안에 2003년 경우에는 73.8%, 이 코스피 2009년 경우에는 26.6%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국내 경기 턴어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코스피 중기 상승 추세도 형성되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 물론 중국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올해 4, 4분기까지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경제 성장률이 턴어라운드할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오랜만에 100포인트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회복 기조가 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폴리시 믹스라 그러죠.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더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아마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률 대비 마이너스 수준에 현재 위치해 있지만 그 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플러스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를 감안해 봤을 때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의 갭이 줄어드는 차원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좀 더 매수 강도도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국내의 경기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급 모멘텀이 가세할 경우에는 코스피 중기 상승 추세 형성 가능성도 여느 때보다 높지 않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향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가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120일 이동 평균선 거기서 네. 이제 주춤한 모습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들이 있던데. 지난 주말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에서는 좀 음봉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서 환율 변수가 좀 가세하고 있고 그런 데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지 못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급 모멘텀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3거래일째 유출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국내 수급 모멘텀이 강하게 뒷받침되기도 힘들고 달러와 강세에 대한 그런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추구 전략이 불거졌을 당시와는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달러와 강세가 전개되고 있어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이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900선, 그러니까 61선이 위치한 지수대에서의 지지력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접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그리고 중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0주선, 그러니까 1880선 전후에서 위치해 있거든요. 1880에서 1900선 전후까지 단기 등락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는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경기 모멘텀의 개선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의 단기적인 등락 과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매수세가 기대된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121선 돌파 시도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61선이 위치한 1900선, 그리고 200주선이 위치한 1880선에서 지지력이 기대되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 121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1선이 위치해 있는 1940에서 1960선, 201선까지 위치해 있는 이 매물대를 저항을 돌파하기만 한다면은 2000선도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1880에서 1900선은 두터운 지지선. 네. 그다음에 1940에서 60은 저항선이긴 한데 아주 두텁진 않고 일단 네. 돌파하면 2000선이 가시고 네. 이렇게 되는군요.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